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메일로 질문을 주신 건데요. 뭐 질문은 간단한 겁니다. 그 샘플 그림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큐브들이 좀 불규칙한 사이즈를 갖는 이런 형태의 어떤 텍스트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좀 질문하셨는데요. 예, 이거를 뭐 글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하나 써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그냥 모 텍스트로 쓸게요. 예, 미들 정렬을 시키고요. 폰트는 예, 뭐 이런 걸로 적당한 걸로 하죠. 네, 이런 형태의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에 그 큐브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점이나 뭐 선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나눠야 됩니다. 예, 그래서 캡 쪽에 들어가셔서 이 타입을 예, 커터니언으로 바꾸고 뭐 사이즈는 나중에 좀 수정을 할게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지금은 그냥 10cm로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굳이 뭐 두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두께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브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그마한 큐브로 하나 만들고 이 큐브에다가 이제 클로너에다 큐브를 넣고 이 클로너가 오브젝트 모드가 될 거고요. 이 오브젝트에 얘를 가져다 넣을 건데요. 한번 보세요. 그냥 가져다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글자 하나에 큐브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옵션도 나오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상태로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모 텍스트는 반드시 커넥터라는 거에다 한번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커넥트. 예, 그 다음에 커넥트는 굳이 뭐 버텍스는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웰드는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오브젝트에다가 이 커넥터를 가져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버텍스든 뭐 어느 쪽이든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큐브 사이즈를 조금만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쪽은 전혀 지금 달라붙질 않죠. 이쪽은 이제 버텍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도 다 추가적으로 버텍스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냥 이 상태에서 볼게요. 지금은 큐브를 조금만 더 줄일까요? 요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그 불규칙하게 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클로너에다가 랜덤 이펙트라는 거 하나 넣으면 되죠. 랜덤. 네, 그래서 파라미터에서 포지션은 뭐 잠깐 꺼두시고 일단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할 겁니다. 스케일 값을. 그래서 어느 정도 불규칙하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불규칙한 값을 이런 노드별로 좀 더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불규칙한 이런 성질을.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요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펙트 쪽에 들어가셔서 랜덤이 아니고 뭐 노이즈나 뭐 터뷸런스나 이런 거 조절해서 여기 인덱시드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 조금 더 불규칙성이 강조됩니다. 예, 일단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은 좀 없애버리시고요. 뭐 랜덤한 이 사이즈 이거를 이제 작게 해주면 불규칙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부분 그러니까 노이즈가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그냥 200 정도만 줄게요. 적당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큐브의 사이즈가 조금 더 불규칙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유니폼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큐브가 전체 사이즈 XYZ가 전체가 이렇게 다 커지는데 샘플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긴 것도 있고 그죠? 굉장히 짧은 것도 있고 이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클러너의 이 디스트리뷰터 이 간격을 버텍스가 아니고 엣지에다 붙이는 겁니다. 엣지에다 붙이면 이렇게 엣지에 이 큐브들이 달라붙게 돼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쓰는 겁니다. 스케일. 그래서 스케일 값을 어느 정도 줄 건지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큐브는 굉장히 길게 나오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이러죠. 예, 필요하다면 뭐 더 크게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너무 크게 주면 이렇게 글자를 완전히 형태를 벗어나는 놈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한 85% 정도 주면 뭐 적당히 이렇게 긴 것도 보이고 짧은 것도 보이죠. 자, 랜덤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할게요. 예, 한 2.3 정도만 줄게요. 예, 그리고 포지션도 왜냐하면 또 너무 포지션이 같이 겹쳐 있으면 입체감이 없으니까 예, G축으로 뭐 조금만 예, 그래서 입체감을 이렇게 G축으로 봤을 때 입체감을 좀 주는 겁니다. 불규칙하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큐브들이 많이 생성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쪽에 가서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캡 요걸 줄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5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그죠? 형성이 되죠. 지금은 좀 줄여 놓을게요. 무거워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 큐브는 굉장히 길고 어떤 큐브는 짧고 이러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이 텍스트에 인터미디어트 포인트 예, 이게 아답티브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좁은 곳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직선으로 된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은 중간에 포인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곳은 큐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포인트가 많은 곳은 큐브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유니폼 같은 걸로 해주신다면 유니폼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간격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버텍스의 간격을. 여기서 얘기하는 버텍스는 눈에 보이는 버텍스가 아닙니다. 인터미디어트 리버 포인트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예, 시각적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얘를 유니폼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균일하게 좀 들어가죠. 그나마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직선인 이런 곳도 균일하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 아답티브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 보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안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걸 유니폼이나 이런 걸로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균일하게 가급적 균일하게 넣으려고 그러겠죠. 얘가 포인트를.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 큐브를 이 클로너를 이용해서 여기에 붙였을 때 이 랜덤이나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얘의 이 스케일 얘를 조절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그 어댑티브보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지금과 같은 보내주신 샘플과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예, 유니폼 이런 균일한 거 말고 좀 더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뭐 하다못해 이런 걸 써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걸 써서 뭐 길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이런 부분은 되게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꺾이는 부분은 포인트를 좀 많이 추가해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아답티브 써도 뭐 이거랑 유사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금 전에 봤던 이런 큐브의 길이나 이런 게 서로 좀 불규칙한 것들은 얘의 그 인터미디어트 포인트 이 부분도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건드리면 예, 조금 큐브가 불규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 아까 봤듯이 뭐 사실 얘는 뭐 눈에 보일 필요는 없죠. 예, 눈에 보일 필요는 없고 자, 얘한테 가서 아까 좀 더 양이 많아야겠죠. 예, 10은 좀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니까 뭐 한 5 정도 해서 채우면은 굉장히 꽉 찬 그죠?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은 제가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실제로는 이 큐브에 뭐 필렛이나 이런 걸 좀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한 0.5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한 얘는 3 정도만 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의 라운드 처리도 좀 돼야 예, 이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컬러까지도
불규칙하게 해줘야 된다. 예, 그럼 뭐 얘를 이용해서 컬러 값을 주셔도 되는데요. 뭐 하나 또 하나 쓰셔도 뭐 굳이 상관은 없으니까 뭐 또 하나 주죠. 그래서 얘는 그냥 컬러만 조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컬러 온 시키고 랜덤하게 알파 값 사용할 거고요. 자, 얘도 보면은 이 컬러를 이 랜덤은 무조건 이 상태로 쓰는 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이 컬러로. 그렇진 않습니다. 브랜드 모드도 여러 가지 있지만 디폴트도 브랜드 모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하고 뭐가 브랜드 되냐면 이 클로너의 컬러와 예, 실제 이 랜덤의 컬러가 브랜드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검정색을 주면 어때요? 컬러 변하죠. 예, 흰색을 주면 또 거기에 브랜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원하는 톤이 있으면 그 톤 쪽의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쪽 톤으로 약간 더 이쁘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린 푸른색 계열로 주고 싶다면 푸른색 계열로 주면 푸른색 계열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컬러의 배열이 마음에 안 든다라면 여기 랜덤 컬러 쓴 거 여기 가서 시드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예, 변경이 되고요. 조금만 더 수정을 할까요? 이 부분 예, 조금만 더 예, 이런 컬러가 훨씬 더 이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큐브의 사이즈가 불규칙한 이런 형태의 텍스트 그룹을 만드는 예, 그런 걸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그림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서 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거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